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고. 하지만 어떤 사랑은 시간을 견디고 세월을 뚫고 오랜 침묵 속에서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이야기는 그러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아닌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이야기. 그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던 아주 작은 불빛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밤으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 낡은 시골 공원 묘지 한편, 어둠 속에 작은 랜턴 불빛이 조용히 깜빡입니다. 그 곁엔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노인이 느릿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두꺼운 담요를 펴고 무릎 위엔 낡은 도시락통 하나, 그리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피해 다녔죠. 밤마다 그 묘지에 나와 계시던데 좀 으스스했어요. 귀신 보는 줄 알았어요. 노숙자인 줄 알고 신고하려다가 그냥 계속 계시길래 나중엔 모른 척했죠? 누군가는 그녀를 외로운 노인이라 여겼고, 또 누군가는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조용한 공간에 누군가 처음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경찰관인 준호가 할머니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긴 밤에 위험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난 그냥 여기 있어야 해서요. 혹시 여기 가족 묘이신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사진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여기 잠들어 있어요. 사진 속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그 무덤 앞에서 할머니는 매일 밤 말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날씨가 춥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거든요. 내가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 말, 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경찰관 준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 무엇도 묻지 않고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밤. 세상은 잠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아주 조용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정복래. 올해 86.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그 해. 피난길에 어머니 손을 놓친 어린 복래는 철도역 앞에서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복래는 역전과 시장을 떠돌며 자랐습니다. 12살 무렵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고 주인집 아이가 잠이 들면 몰래 책을 훔쳐보며 글을 익혔죠. 20살 외롭고 고단했던 그녀에게 기적처럼 하나뿐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어딘가로 떠나 소식이 끊겼고 복래는 아이 하나에 온 생을 걸기로 결심했죠. 복래 아들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 복래는 김밥 한 줄과 사이다 한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도 배고프진 않게 해줄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미안해. 어린 아들이 잠에 들면 복래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삶이 안타까웠지만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면서요. 복래의 아들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착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했고 동네 할머니들 심부름도 도맡아 하는 바르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엔 바로 공무원 준비에 돌입했고 장래 희망은 경찰이었습니다. 차렷, 충성. 엄마, 나 잘 어울려요? 그럼 완전 멋지지? 우리 집에 경찰관님 나오는 거야? 창하다. 그런데 첫 출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친구의 이삿짐을 도와주던 중 복내의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아들의 마지막 손을 붙잡고 복내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을게. 절대 혼자 안 두고 항상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을게. 아들의 장례가 끝난 후 복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그때부터 그녀는 매년 아들의 생일과 제삿날 무덤 옆에서 일주일씩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무가 아닌 그녀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어갔습니다. 복내의 이 조용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거기 밤마다 오는 그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무섭기도 하고 왜 그러는 거야? 치매 아니야? 전에 공무원 하던 아들이 죽었다던데. 그것 때문이래. 근데 매일은 좀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오해도 수군거림에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늘 하던 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는 복내를 본 버스기사는 익숙한 듯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가시네요. 어르신, 날씨 추우니까 꼭 담요 챙기시고요. 예. 오늘이 아들 생일이에요. 그러니 꼭 가야죠.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 만성 기침, 다리 저림. 그저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그보다 깊은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복내는 숨이 차오르고 잠들기 힘들 만큼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종종 가래에 목이 막혀 깨어났고 허리와 옆구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복내에게 걱정스레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야외에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감기만 걸려도 큰일 날 수 있어요. 폐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연세 감안하면 입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쉴 수 있는 건 그 아이 옆밖에 없어요. 거기가 내 마음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복내는 정기 검진을 받던 중 폐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미 폐의 절반 이상의 병이 퍼져 있었고 간과 림프절에도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기적이 없는 이상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진단서를 손에 꼭 쥔 복내는 아들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단다. 그런데 이상하지? 두렵지가 않구나. 그저 내 옆에 더 오래 앉아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집으로 돌아온 복내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내어 작은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언젠가 이 편지가 누군가의 손에 닿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엄마는 이제 곧 너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한단다.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고 싶었어. 너의 짧았지만 찬란했던 삶을 아무도 잊지 않게 하고 싶었단다. 공원 묘지에서 아들의 곁을 지키는 그녀의 이야기는 뜻밖의 경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 준호는 어느 날 또다시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연을 기록했습니다. 그 글은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왔고, 밤을 지키는 어머니의 이야기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랜턴 불빛 속 담요 위에 앉아 조용히 사진을 보는 복례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째 아들의 곁을 지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 글은 예상치 못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게시글이 공유되고 복사되며 순식간에 수천 명의 경찰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회자됐고, 마침내 한 지역 방송 PD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의 특별한 사연을 만나러 가봅니다. 방송에 보도되는 영상에는 이런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무덤 지키는 노모, 숨겨진 감동 실화. 내가 널 혼자 두지 않겠단다. 약속, 25년간의 실천. 보도가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는 그녀를 향한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도시락, 목도리, 핫팩, 직접 쓴 편지가 매일같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옆에서 같이 있어 드릴게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만큼 오늘은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무 과분해서. 복례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건 단지 약속을 지킨 것뿐이라고. 어머니로서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복례가 조심스럽게 한 통의 손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저도 매일 밤 무덤을 지키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보고 저도 우리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고 아주 작게 들렸지만 그 울림은 전국을 뒤흔들 만큼 깊고 단단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배웁니다. 그날 이후로 복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매일 밤 누군가가 함께 앉아 있었고, 그녀가 25년간 지켜왔던 그 자리 역시 세상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조용한 사랑은 세상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기게 됩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4시. 랜턴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묘역에서 복례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손에 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고 낡은 손거울. 그 거울 속에 흐릿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젠 너랑 나랑 닮은 얼굴이 됐네. 엄마, 잘 살았지? 많이 부족했지만 너한텐 괜찮은 엄마였을까?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고 복례가 들고 있던 손거울이 조용히 담요 위로 떨어집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무덤 옆 랜턴 하나를 밝힌 채 가장 익숙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복례의 안타까운 소식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정복례 여사 25년의 약속을 끝으로 영면. 장례식은 경찰청과 시민들의 마음으로 치러졌습니다. 누구보다 고요하고 묵묵하게 살아온 삶이 이제 모두의 기억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하얀 국화꽃을 든 채 조문을 했고, 그 속에서 경찰, 명예근 조복을 입은 준호가
조용히 경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게 진짜 경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처럼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묘 옆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단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가 남긴 손편지들은 작은 약속, 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었고, 그녀의 묘 앞에는 매주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찾아와 편지를 읽고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정복래. 그녀는 누군가에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노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는 약속 하나로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